요즘 들어 주변에서 은퇴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돼요. 사실 예전에는 은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내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년이 오고 그때 은퇴해서 연금 좀 받으면서 그냥저냥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가까운 선배나 동료가 50대 후반, 길면 60대 초반쯤에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냥저냥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혹은 조금 더 되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슬슬 밀려오더라고요. 이번에 한 교도관 선배님이 58세에 은퇴해서 연금으로 월 230만 원 정도 받게 됐는데 막연히 그래도 200만 원 넘게 나오면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은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월급을 받을 때는 그 안에서 생활비는 물론이고 다른 자잘한 지출도 별 생각 없이 쓸 수 있었고 필요하면 대출도 조금씩 쓸 수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연금만으로 살려니 고정 지출이나 생활비,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적자로 돌기 일쑤라는 겁니다. 연금 액수가 230만 원이라 해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랑 마음의 여유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빠듯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은퇴 준비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은 60세 전후라고 하지만 실제로 50대 중후반 정도의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니 생각보다 현실적인 은퇴가 훨씬 일찍 찾아오고 아직 건강하고 활동도 가능하지만 소득은 확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직 젊으니 또 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지만 마음먹은 만큼 일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커지는 게 현실이죠. 그럼 이제부터 58세 교도관 매달 230만 원으로는 부족했던 은퇴 후 생존기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실제로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빠듯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이후의 현실과 대비 전략. 은퇴 후 재취업의 벽.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지인이시자 은퇴 생활 2년 차인 K씨 얘긴데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57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사람이냐라는 생각에 자신감도 넘쳤죠. 그래서 퇴직금이랑 조금 모아둔 돈을 합쳐서 소자본 창업을 시도했어요. 근데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일단 경기가 살짝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게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도 별 생각 없이 아이템만 믿고 시작했다가 문을 열자마자 적자를 면치 못했죠. 몇 달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가게를 정리했는데 그 사이 퇴직금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자영업을 접고 나니 이제라도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나 싶었는데 58세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 흔한가요? 건물 관리나 경비 아니면 배송 아르바이트 등 육체 노동 위주의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몸이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허름한 경비 자리 하나 구해서 겨우 달마다 15만 16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데 이분 말씀이 그나마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래요. 이게 딱 요즘 은퇴 후 재취업의 벽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죠. 그래서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재취업을 무조건 염두에 두고 마음가짐이나 몸 관리, 기술 습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내게 맞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자격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연금의 한계와 생활비 현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앞서 언급한 그 58세 교도관 선배님 이야기인데요. K 선배님은 꾸준히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 그리고 약간의 개인연금까지 들어서 은퇴 후 매달 23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어요. 사실 주변에서 보면 매달 200만 원 넘게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직접 겪어보니 이 돈이 들어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이자나 원금 상환, 자녀 학비, 심지어 일부 자녀가
아직 독립 안 해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야 한다면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의료비 부담도 무시 못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의료비가 크게 나가지 않았는데 50대 중반만 넘어가도 병원 갈 일은 점점 많아지고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 치과 치료 등등 사소한 부분에도 돈이 꽤 들죠. 게다가 여유 자금이라고 할 만한 돈이 거의 없으니 어디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예전엔 그래도 월급이 나오니까 적당히 적금 깨서 가곤 했는데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니 손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겠다는 생각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현실이구나. 한 달 200만 원이 넘는 연금도 막상 써보면 참 빠듯하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단기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시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 중이세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장기 전략.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행스러운 경우인데 제 친구 아버님 얘기예요. 이분은 일찌감치 은퇴 이후에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50대 초반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두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 아버님이 대체 뭘 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주말마다 퇴직 후를 대비해서 지역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컴퓨터 그래픽이나 간단한 웹 디자인 또는 사진 편집 같은 기술을 배우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58세 즈음에 회사를 그만두신 뒤에는 그동안 쌓은 기술로 소소하게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사진 보정이나 작은 배너 디자인 같은 걸 수주하셔서 한 달에 50만 1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을 내셨죠. 덕분에 국민연금에다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돈을 보태면 대략 180만 원 정도의 프리랜서 수입까지 합해서 230만 25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여유롭진 않아도 은퇴 후 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꽤 즐겁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지를 미리 고민했다는 거예요. 딱히 거창한 사업을 벌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투자금을 들인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배우고 익힌 기술을 기반으로 소득을 만들면서 삶의 만족도도 꽤 높게 유지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조언과 마무리. 결국 사례 세 가지에서 보듯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빠듯하다는 게 공통된 결론이에요. 사회 구조상 정년이 보장된다고 해도 60세 전후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권유 등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나 일부 안정적인 직종이 아니면 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지속 가능한 일거리 찾기. 은퇴 후에도 몸이 허락하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힘든 육체 노동이나 한탕주의 창업만이 답은 아니에요. 본인이 잘하는 분야나 흥미있는 분야를 일찌감치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지속해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격증 기술 학습 미리 준비. 은퇴 직전 몇 달 안에 갑자기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당장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든 일찌감치 경험을 쌓고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예컨대 어학, 컴퓨터, 디자인, 컨설팅 등 자신의 경력과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더 좋고요. 연금만으로는 부족, 수입원 분산 고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혹은 개인연금을 잘 모아두었다고 해도 현실적인 생활비를 충족하기에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은퇴 전에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 투자를 해두면서 연금 이외에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안전해요.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은퇴 재무 설계를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해 보는 게 좋죠. 관심 분야와 취미 병행으로 삶의 만족도 높이기. 은퇴 후에는 막연히 놀고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찾고 그로부터 소소한 수입도 얻을 수 있다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내 흥미나 강점이 뭔지 돌아보고 은퇴 전부터 슬슬 준비해두면 은퇴 후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건강관리가 곧 돈이다. 나이 들면서 확실히 의료비가 커져요. 결국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며 약값이며
추가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운동이든 식습관이든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죠. 결국 은퇴란 이제부터 한가롭고 편하게 살기 시작한다는 어떤 마침표라기보다는 또 다른 인생 단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시대에는 60대도 아직 젊다고 볼 수 있고 운 좋으면 2030년 더 살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더 길고도 새로운 이모작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저도 요즘 들어 문득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주 생각하게 돼요. 막연하게 불안하기만 해서 손 놓고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제가 흥미를 가진 분야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작은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해보려 노력 중이죠. 해보니까 내가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구나. 의외로 이 정도 수입도 생기는구나 하면서 꽤 재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신 분들 혹은 아직 은퇴가 먼 젊은 세대분들도요. 언젠간 다가올 은퇴 이후의 삶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여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도전해야 할 기회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3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혹은 그 이하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오늘 소개한 세 분 사례처럼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생각보다 훨씬 힘겨울 수 있고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또 예상외로 나쁘지 않은 제2의 인생도 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학습하고 또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58세 교도관, 매달 230만 원으로는 부족했던 은퇴 후 생존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준비된 은퇴가 행복을 부른다 이 말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요.